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자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1월에 해당하는 자월의 물상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월은 일단은 천간에서는 갑을병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갑이 가장 첫 번째 글자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가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되겠지요. 네. 자월의 특성은 그 전에 해월이 그 유금이었어요. 해월은 음의 극치, 음이 가장 도드라진, 가장 힘이 센 유금이 계절이었다면 이제 자월은 드디어 6음이 아니라 5음의 1양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5개가 음이라면 이제 1개가 양이 시작되는 구간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의 성분이 하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6개 중에서.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은 일단은 자수 안엔 임수와 계수가 들어가 있죠. 지장간 안에 임수와 계수가 들어가 있는데 임수는 이거는 완전히 그 응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음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음은 이거는 엄청난 응축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에 해당하는 글자고요. 6자 중에 5자 정도의 힘을 가졌어요. 자월은. 그 다음에 이 계수가 바로 음에서 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계수는 이제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발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양이라는 거는 바로 이 계수가 이제부터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월은 결국에는 여지껏 신부터 신유술해자 신부터 신유술해자까지는 임수의 구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월부터는 이제 계수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계수는 따뜻한 성분이에요. 임수에 비해서 상당히 따뜻한 성분의 수이고요. 이렇게 온도를 올림으로 인해서 원래 사람이 느끼기에는 해월이 양력으로는 12월인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월이 더 춥잖아요. 그렇지만 사주에서는 해월이 6음이고요. 자월은 1양이 생겨나는 이제 곧 양의 성분, 발산의 성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월은 이 임수에서 계수로 바톤 터치하는 기간이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임수는 신자 진 활동을 하죠. 그리고 계수는 해묘미 활동을 하죠. 벌써 이제 해 때부터 기지개를 켰다가 본격적으로 자수 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양을 만들어내는 인자. 그러니까 임수에서 계수로 변화하는 그런 시점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해수가 육음이었다면 사화는 완전히 반대편이죠. 사해 충도하죠. 이때는 육양이에요. 양기가 가장 극에 다다르는 시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부터는 이제 음이 하나씩 생겨나는 시점이 되지요.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자연에서는 이때부터는 이제 음을 준비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뭐든지 급변하면은 자연에 어떤 순리가 거슬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미리미리 조금씩 양의 기운, 음의 기운을 늘려가면서 계절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는 거는 일단은 임수의 계절이었다가 자수의 계절로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는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는, 모든 출발이라는 거는 과거와 단절을 시켜야지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 아니면은 사주에 자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운에서 자운이 올 경우에는, 네, 기존에 했던 그런 생활이나 모든 패턴들이 단절이 되고, 예, 확실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라는 거는 지혜, 뭐 생각, 네, 어려운 말로 하면 사유의 의미가 있지요. 네, 이런 수는 이런 사유의 특성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사유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깊게 하다 보면 단점이 뭘까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결정장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결정장애가 일어나면서 다소 우유부단해질 수 있는 성향도 보유할 수 있답니다. 저도 올해까지 개해대운이고요. 내년부터 갑자대운이에요. 저는 갑도 시작이고요. 자도 시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라는 걸 시작했답니다. 사주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까지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나의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기겠지요. 네. 그 다음에 자는 일단은 그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바로 신금이지요. 신금이 이제 술월에 술토 위에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술토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네, 술토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고 비가 오고 하면은 이제 중간 과정에 수 과정을 거치겠지요. 그러면은 이 종자가 이 술토 안에 들어갔다가 이 수 계절이 오면은 여기에 이제 종자 안에 수분이 빨려 들어가면서, 예, 이 단단하던 이 종자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발화를 하겠죠. 발화를 해서 발화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간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금과 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단단한 금은 수에 의해서 풀어져서 발화돼서 내 목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런 원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는 결국에는 이 중간 과정, 연결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주에서 금과 목은 물질에 해당돼요. 금과 목은 물질이고 수와 화는 기예요. 기. 물질이 아니에요. 기적으로만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이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인연은 별로 없는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정신을 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물질과 다소 거리가 먼 구간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수대운을 건널 때도 그렇고 자월에 태어날 때도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지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월에 태어나면 가장 유리한 건 어차피 이 물질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수 속에는 임계수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쵸? 임계수라는 기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정신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니면 자가 발달하신 분들은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기적인 수를 사용하는 어떤 학문 쪽으로 힘쓰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네. 수가 많은데 자꾸 물질을 추구하면 본인의 사주를 역행하는 그런 결과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수의 구간은 자월이라 그러면 네. 병화 기준으로 보면은 병화는 이미 인호술 작용을 하죠. 그래서 술토에 이미 화기는 다 들어가 버려서 세상에 화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해, 자, 축 구간에서는 화기가 전혀 없는 구간이에요. 화기가 전혀 없으면 어둠 속이죠? 네. 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면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확신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확신성이 없으면 사람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많이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네. 그리고 이 자수는 이 임수라는 글자가 이게 응축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음의 글자거든요. 자수에서 개수로 변하려면 네. 이게 분산이잖아요. 응축에서 분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발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이 개수라는 분산 성분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시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발력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일단은 천간에서는 갑이
제일 첫 번째 글자지요. 그래서 갑일주들은 본인이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자도 마찬가지랍니다. 자도 지지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장남 장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쵸? 그리고 이 자라는 거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이 필요하잖아요. 단절이 일어나야지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라는 글자를 갖고 있거나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나 조상의 어떤 은덕, 도움 같은 것들을 얻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특성도 있답니다. 그거랑 비슷하겠죠? 월겁격, 그러니까 월의 겁재격이거나 월의 비견격일 경우에는 자수성가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월도 마찬가지로 어떤 은덕을 입기가 어렵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지요. 그리고 지장간에는 오로지 수기밖에 없잖아요. 임계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라는 것의 특성은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는 속성에서 그 어떤 방황의 그런 이미지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수를 갖고 계시거나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신적인 방황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수는 정신을 의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하다 보면 어디에 꽂히게 될까요? 결국에는 종교나 철학, 명리, 아니면 뭐 정신을 써야 되니까 학문, 이쪽으로 길을 트실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안 가신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나이를 드시면 결국에는 이 종교나 철학이나 명리나 학문을 찾는 삶을 찾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와 같이 자월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추월이 가장 추운데, 그쵸? 이미 자연에서는 자월부터 일양이 생겨나면서 따뜻한 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월은 이양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가장 추운 추월에 사음 이양이 되는 거고, 자연은 우리보다 항상 한 발짝씩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자도 자연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좀 더 살아가기 되게 척박한, 그 변화가 너무 심해서 적응하기도 전에 다음 계절이 또 오고 그러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자연이 인간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이 무슨 월이지요? 지금이 이제 9월이죠. 아직 10월에 해당 안 되니까
9월이면은 6월이죠. 6월. 그쵸? 그 다음에 술, 해, 자. 4개월이 남았네요. 4개월이 있으면 이제 다시 봄을 위한, 응축에서 봄을 위한 분산의 계절인 자월이 오게 된답니다. 네. 자연의 이런 미리미리 준비성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이 자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듯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은 축월의 물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